좋은 것 같아요. 알파 도우미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파 코리아를 섬기고 있는 이혜랑이고요. 저는 알파 코리아 대표 구동희 목사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소그룹 리더와 헬퍼로서 알파 소그룹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파는 단순히 게스트를 초대하고 토크 영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토크보다 더 중요한 건 소그룹 나눔 시간입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해 삶의 이유나 신앙, 관계, 인생의 가치 등 평소에는 잘 얘기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리더와 헬퍼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알파에는 음식, 토크, 나눔,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돌잔치나 집들이 같이 특별한 날에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손님들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겠죠? 청소도 하고 음식과 음료도 준비하고 또 손님들을 서로에게 소개도 해줄 거예요. 알파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집주인이 되어서 손님들을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알파 소그룹의 가장 적당한 인원은 한 그룹에 1명의 리더와 2명의 헬퍼를 포함해서 10명 정도예요. 6명에서 8명의 게스트들 사이사이에 리더와 헬퍼가 앉게 되는 거죠. 알파의 게스트가 도착하면 그들을 환영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밝은 미소로 맞이하시면 돼요. 너무 무겁거나 진지한 대화는 피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 후에는 진행자가 나와서 환영 멘트를 하고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때에 따라 레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두 곡 정도 짧게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는 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수료할 때 간증을 들어보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시간이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순서는 토크입니다. 각각의 토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크가 끝난 다음에는 소그룹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고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가벼운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질문을 하고요. 어느 정도 대화가 무르익으면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은 알파 홈페이지 alphakorea.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알파 자료 클릭하시고 소그룹 자료에 있는 질문들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그룹 대화에서 리더와 헬퍼의 역할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보통 소그룹에는 1명의 리더와 2명의 헬퍼가 배정됩니다. 알파에서 소그룹 리더와 헬퍼의 역할은 게스트들이 대화하기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리더와 헬퍼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소그룹 나눔 시간에 리더는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헬퍼는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여기서 헬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대부분 헬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적이 흐른다면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게스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헬퍼는 게스트들의 대화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줍니다. 헬퍼가 조용히 듣기만 하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둘째, 다른 게스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를 수도 있지만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친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게스트들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옆 사람과 함께 소그룹 나눔에서 리더와 헬퍼의 역할에 대해 한번 나눠볼까요? 리더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기는 언제나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훌륭한 리더와 헬퍼가 되실 수 있어요. 사랑, 경청, 웃음,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I think it's all about love and friendship and having fun. It's just people and however you deal with people. And you want to get people to feel that they can trust you, that you like them. And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actually want to make friends with these people. You want to get to know them and love them. Yeah, I think that the key thing for the hosts, the helpers, is that they like people, they love people, and that they're genuinely interested in them and genuinely interested in what they have to say. Because it's, in the end of the day, it's all about respect. If you respect them, even if you disagree with them, somebody comes as an atheist, but you respect their right to hold their views and you're interested in what they have to say, then they'll talk. And the more they talk, and the more people listen with the respect, you get a whole atmosphere in the small group is marked by respect. 알파는 일반적으로 11주 동안 15개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처음 3주 정도는 분위기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그룹 사람들 모두 너무 친해져서 집에 가기 싫어할 거예요. 어떤 소그룹은 정말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죄책감을 가지진 마세요. 이런 시간들은 서로 친해지고 마음을 여는데 꼭 필요한 과정들이 되니까요. 게스트들은 소그룹 리더와 헬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알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게스트들을 대할 때 게스트들이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소그룹에서 리더와 헬퍼의 첫 번째 역할이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경청입니다. 게스트들이 질문을 하면 리더로서 그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 공부라면 당연히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만 알파는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닙니다. 알파에서 소그룹 리더의 역할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게스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게스트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얘기를 듣기만 할 겁니다. 알파 소그룹의 장점은 리더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소그룹 나눔의 목표는 바로 대화입니다. 네, 맞아요. 대화가 바로 목표예요. 좋은 대화는 게스트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갖는 거예요. 리더는 게스트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모두가 존중받는 가운데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나쁜 대화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리더나 헬퍼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리더가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혼자서만 떠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1인 방송에서야 좋겠지만 알파에서는 절대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알파 소그룹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만약 누군가가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소그룹 시간 전이나 후에 그 사람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알파 소그룹 나눔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토론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특정한 두 명이서만 너무 깊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화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더 나쁜 대화는 특정한 두 명이 말싸움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난 그게 더 바보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사람들은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만약 게스트가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다음 주에 나오지 않겠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편안한 분위기예요. 게스트들이 편안하게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편안하게 침묵해도 된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이고 좋은 대화예요. 이렇게 들어도 감이 잘 안 잡히시죠? 대체 리더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많아지고요. 처음 만나서 어색한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시고요. 낯선 사람들을 잘 상대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지금 이런 질문들에 대해 옆 사람과 함께 나눠보세요. 이제 활발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6가지의 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열린 질문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나요? 같은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나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와 같이 열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맞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파코리아의 홈페이지에 있는 소그룹 대화 질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팁은 격려하기예요. 어떤 게스트는 자신이 바보처럼 보일까봐 걱정할 수도 있고 대화의 주제에 지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 주세요. 세 번째 팁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입니다. 소그룹 나눔에서는 솔직해지는 게 최고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아는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단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주에 아마도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성에 끌리거든요. 네 번째 팁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예요.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더라도 모든 소그룹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요. 다만 몇 가지의 예외가 있어요. 누군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질문이 나올 땐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한다면 그때는 리더가 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또 누군가가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하고 물었을 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히 깊은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6초 정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질문을 소화하고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룹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조용해지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침묵? 괜찮아. 6초 정도면 괜찮지. 그렇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 긴 침묵은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마지막 6번째 팁인데요. 다른 방법으로 질문하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질문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받아들여요. 누군가는 질문을 바로 이해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 순간에 대답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질문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 용서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에 누군가는 바로 이해하고 답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대답하기 어려워할 수 있죠. 그럴 땐 질문을 조금 바꿔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그때의 기분이 어떠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리더와 헬퍼의 역할,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경청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웃음입니다. 알파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편안하고 재밌어야 하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리더와 헬퍼는 잔칫집의 집주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웃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서로 친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그룹 나눔을 시작할 때 기본 질문으로 아이스 브레이크용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 5주차 질문에 만약 당신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13주차에 당신이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 질문을 좋아하는데요. 이때마다 항상 재미있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첫 주에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몇 주는 서로 정말 어색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 알파가 인생에 있어 자신의 믿음이나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편한 기분이 들도록 해주세요. 소그룹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몇 주가 지나고 나면 소그룹 대화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화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재미와 주제가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6명에서 8명 정도 그룹을 만드시고 2명은 리더와 헬퍼의 역할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질문이 많은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항상 주제에서 벗어나는 사람, 너무 종교적인 사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 등의 역할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리더는 종교적이지 않은 질문을 하나 선택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며 왜 좋아하는지, 휴가 때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이며 왜 가고 싶은지 같은 것으로요. 그리고 실제로 소그룹 나눔을 해보는 거예요. 리더는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헬퍼는 대화를 잘 들어주세요. 자, 시작! 리더와 헬퍼가 해야 하는 마지막 역할은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 자동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자동차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알파는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지만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매주 알파가 진행되는 동안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알파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따로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파 초반에는 게스트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도 기도하지 않고 소그룹 대화가 끝날 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게스트들을 배려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믿음에 관한 토크의 마지막 부분에 게스트들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물어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이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 주제에서는 기도에 대해 더 깊게 배우고 게스트들이 원한다면 모두가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주제가 끝난 다음에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리고 게스트들이 원한다면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성령의 날은 게스트가 원한다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날이 기도 주제에 다음에 배치된 이유인 거죠. 소그룹 리더가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게스트는 알파를 하면서 소그룹을 통해 마음을 열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분명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거예요.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것은 당연히 긴장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단지 게스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툴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알파를 진행하면 정말 이상한 질문도 듣고 어색한 침묵도 만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땐 한쪽 귀는 게스트에게 여시고 한쪽 귀는 하나님께 여세요. 마지막으로 리더와 헬퍼가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은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하지 않으면 알파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걸 잠깐 멈추시고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스트들을 오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초대만 하시면 됩니다. 차를 태워준다든지 그들과 한번 만나보세요. 초대할 만한 대상이 생각나면 기도하고 말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다음 도우미 교육에서는 성령의 날과 기도 사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